네, 안녕하세요. 오늘 7월 20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밤 지금 저녁 8시고요. 최대한 정보를 좀 모아보려고 오늘도 좀 늦게 업로드를 해봅니다. 오늘은 4경기를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그 중에 이제 픽할 만한 거 굉장히 좋아 보이는 한 경기를 포함해서 좀 이것저것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로토 대상 경기가 좀 있어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들을 좀 덧붙여서 이제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에 바뀌는 좀 특이한 점들, 아마 대충 넘어가면은 아마 다른 데서는 언급을 하지 않을 부분들까지 좀 언급을 하면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회 자체는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유럽 챔피언스 리그랑 그 다음에 컨퍼런스 그 리그 이 정도 있는데, 컨퍼런스 리그는 이제 프로토 대상 경기는 없죠. 그리고 이제 저도 오늘 뭐 따로 준비를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컨퍼런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요일 날 경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날 이제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거의 뭐 챔피언스 리그 위주로 준비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예선이 진행 중인데요. 그 이제 메인 리그랑 그 다음에 플레이오프 리그 두 개로 나누어져서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프로토에 올라온 경기들은 이제 챔피언스 리그, 챔피언스 라운드에 있는 경기들만 업로드가 되고, 이제 사설 같은 데 올라오는 경기들은 챔피언스 라운드 말고 이제 메인 라운드까지 해서 이제 전 경기가 올라오게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제가 업로드하는 영상에서도 이제 내용은 챔피언스 라운드, 그 다음에 메인 라운드 두 가지 다 이제 포함을 해서 갈 만한 경기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기가 이제 그 이제 화면에서도 볼 수 있듯이 프랭크 바로스랑 잘기리스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이제 프로토에는 없죠. 프로토에 없다는 거는 메인 라운드에 있는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1차 예선전부터 쭉쭉 그 경기를 하고 이제 승리한 팀들이 올라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챔피언스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리그에서 자격을 갖춰서 그 챔피언스 라운드 진출 자격을 갖춘 팀들만 따로 경기를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메인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1차 예선에서 경기를 치르고 올라온 두 팀들이라는 점, 그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좀 언급하고 싶은 거는 그 이번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그 다음에 컨퍼런스 리그까지 해서 저번 시즌까지 했던 거랑 그 차이가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제 그 원정 다득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다른 방송을 보시면서 이제 프로토 분석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방송을 볼 때 원정 다득점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1차전 무승부를 거두고 2차전 경기를 하는데 뭐 원정팀이 오늘 1대1로 비겨도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완전히 틀린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번 시즌부터는 원정 다득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이제 그냥 1차전 1대1, 2차전 2대2 이런 식으로 세골 무승부가 되더라도 원정 다득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바로 연장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죠. 지난 시즌까지는 원정 다득점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원정 다득점이 없어지는 게 그렇게 뭐 그 좀 흐름에 맞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좀 시대에 맞는 그런 반영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원정 다득점이 있었던 게, 왜냐면 옛날에는 그 이제 교통수단이나 이런 게 좀 불편했기 때문에 원정팀들이 좀 불리한 게 있었죠.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교통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홈 어드밴티지가 사실상 없어지고 있잖아요. 뭐 응원하는 거 말고는 그렇게 원정팀들이 불리하다고 할 만한 게 없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연장전을 갔을 때잖아요. 그 이제 1차전, 2차전 동률이 됐을 때 1대1로 무승부를 거뒀을 때, 예를 들어서 연장전에 가게 되면은 연장전에 가서 원정팀이 한 골을 넣게 되면 이제 두 골을 넣는 효과를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연장전에 가게 되면 원정팀이 굉장히 유리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없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이제 원정 다득점 원칙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는 뭐 이런 변수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1차전이라서 아직 그 원정 다득점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토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가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비교하시면서 방송을 좀 들으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경기 다시 돌아와서 프랭크 바로시랑 잘기리스 경기입니다. 프랭크 바로시는 아마 사설 하시는 분들은 좀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수도 있는데 헝가리 클럽입니다. 헝가리에서 이제 좀 비교적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예전에 이제 그 푸스카스라는 팀이 있었어요. 푸스카스라는 팀이 있었는데 이 팀이 이제 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탈락을 하고 좀 이제 그 빈 자리를 이제 채우게 된 팀이 이 프랭크 바로시입니다. 그래서 이 팀이 탈락을 푸스카스라는 팀이 이제 좀 무너지고 난 뒤에 이 상위권을 이제 좀 최근에 차지하고 있는 팀이고요. 최근에 실제로 많이 유럽 챔피언스 리그나 이런 유럽 대항전에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예선전에서 이제 프리슈티나를 상대로 경기를 치렀고요. 코소보 클럽입니다. 코소보 클럽인데 코소보 클럽 같은 그 프리슈티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예선전 1차 예선 이전에 이제 플레이오프부터 경기를 치르고 올라왔는데 코소보가 사실 이제 나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 독립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UEFA 랭킹이 좀 낮은 편이라서 이제 지금 플레이오프부터 경기를 치르고는 있지만 사실 코소보가 굉장히 강한 좀 다크호스로 평가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랭크 바로시가 좀 1차 예선에서도 좀 고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1차전 3대0, 2차전 3대1 다 이기고 이제 2차 예선으로 올라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 결과에서도 보다시피 그 결과도 이제 압도적이긴 했는데 경기력에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프리슈티나를 상대로 프랭크 바로시가 좀 그 유럽 대항전에 있었던 경험 같은 거를 좀 잘 녹여내서 경기를 치르고 왔다. 그래서 3대0, 3대1 완승을 거두고 지금 2차 예선까지 올라오는데 성공을 했는데 그 일단 헝가리 현지 언론들 반응을 좀 보면은 그 프랭크 바로시가 이번 시즌에 이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하면서 감독을 바꿨습니다. 근데 감독을 바꿨는데 새로운 감독이 피터 스토게 감독이 됐는데 이 감독이 이제 좀 그 팀 지휘를 하는거나 통솔하는 거에 있어서 많이 합격점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시즌 굉장히 좀 뜨고 있는 클럽이라고 볼 수 있는 좀 대진 운만 좀 있으면은 조별리그까지도 아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선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오늘 1차전 경기에서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클럽이죠. 그래서 이제 프랭크 바로시는 요 정도. 그래서 오늘 특별히 결장 선수는 없고 굉장히 좀 팀 분위기가 좋다는 거, 요거는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 팀이 이제 잘기리스입니다. 잘기리스는 리투아니아 클럽이고요. 그 리투아니아에서 굉장히 좀 강한 팀입니다. 근데 리투아니아 클럽이 리그가 자체가 좀 작은 편이라서 좀 강팀은 굉장히 강하고 약팀은 좀 약한 면이 강한 편인데 그 승점 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근데 그 잘기리스 같은 경우는 강팀 축에 속해서 이제 매년 유럽 대항전 진출을 좀 하고 있는 팀이고 거의 뭐 최근 몇십 년 동안 거의 리투아니아 리그를 거의 독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최근 경기를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1차전에서 림필드를 상대로 했습니다. 북아일랜드 팀을 상대로 했는데 거리가 굉장히 멀었어요. 리투아니아가 동유럽이고 북아일랜드가 이제 잉글랜드 쪽에, 영국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리가 굉장히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3대1,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12경기 무패를 기록하면서 2차 예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데 성공을 하긴 했는데 그 이제 이 경기를 포함해서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포함해서 최근 공식 12경기 무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림필드가 사실 1차 예선전 상대이긴 했는데 그 챔피언스리그 상대라고 하기에는 좀 약한 팀이라는 걸 부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림필드가 일단은 그 완전한 프로 클럽이 아닙니다. 그리고 북아일랜드 리그 자체가 프로 팀들로 이루어진 리그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리투아니아 리그랑 비교를 하더라도 리투아니아 최상위권 팀들이랑 북아일랜드 최상위권 팀들이랑 비교를 하면 당연히 프로팀인 리투아니아 리그가 좀 더 우세한 게 사실이겠죠. 그래서 뭐 림필드를 상대로 이기기는 했으나 사실 잘기리스가 뭐 그렇게 경기력이 좋았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승리를 거뒀으나 사실 뭐 앞에 프랭크 바로시처럼 이렇게 압도적인 경기력이나 뭐 이런 걸 보여주지는 못했다. 그 다음에 1차전 경기는 좀 좋았어요. 1차전 경기 나쁘지 않았는데 2차전 경기에서는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사실 경기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오늘 경기에서는 요 두 친구, 그 엘 하지 디아우라는 친구랑 그 다음에 요 우젤라라는 친구가 둘 다 이제 징계로 오늘 나오질 못합니다. 둘 다 이제 팀에서 주전 선수들로 활약을 하고 있고요. 두 선수 모두 굉장히 팀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결정이 조금 오늘은 좀 타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랭크 바로시가 생각보다 그 배당이 많이 낮은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유리한 경기를 치르지 않을까. 2차전은 어차피 그 리투아니아 원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거리 자체는 그렇게 뭐 멀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홈에서 이기고 2차전은 혹시 모르니까 변수를 좀 막기 위해서라도 1차전은 대승을 거두고 가는 게 프랭크 바르시 입장에서는 좀 낫겠죠. 그래서 뭐 이 정도로 해서 뭐 배당이 너무 낮으니까 자세하게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프랭크 바르시가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는 이제 프로토 경기입니다. 프로토 49번에서 52번 경기고요. 이것도 이제 챔피언스리그 2차 예선전, 이 2차 예선전 경기는 이제 챔피언스 라운드죠. 그래서 라피드 빈이랑 스파르타 프라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픽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스파르타 프라하에 대해서 좀 간단한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써봤는데요. 라피드 빈은 뭐 특별히 할 얘기가 없고, 스파르타 프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챔피언스 리그에 올라오긴 했는데, 사실 그 스파르타 프라가 체코 리그거든요. 체코 리그에 있는데, 이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스파르타 프라가 좀 나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이죠. 가장 작년부터 이제 좀 리그 자체에 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체코 리그에 스파르타 프라 말고 슬라비아 프라라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 같은 이제 체코 수도 프라하를 연고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슬라비아 프라하라는 팀이 원래는 좀 이렇게 스파르타 프라하에 비해서 좀 약한 팀이었어요. 근데 그 작년부터 이제 중국인 구단주가 인수를 했습니다. 이 슬라비아 프라하를요. 그래서 이제 중국인 구단주가 이제 돈발이죠. 돈발로 이제 선수들을 막 끌어모으고 하다 보니까 좋은 선수들이 이제 그 슬라비아 프라하로 이제 몰려가는 경향이 생겼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작년 리그 성적을 보시면은 슬라비아 프라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슬라비아 프라하가 사실 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스파르타 프라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스파르타 프라가 최근 몇 년 동안은 좀 체코 리그를 좀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죠. 그 프리젠이랑 같이. 근데 이제 그 슬라비아 프라가 치고 올라오면서 좀 전력적으로 좀 약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이제 스파르타 프라에 있던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이제 슬라비아 프라가 챔피언스 리그에 같이 진출을 하게 되면서 다 이쪽으로 몰려가다 보니까 스파르타 프라가 그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은 했지만 굉장히 어린 선수들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이제 어린 선수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큰 대회에서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사실 스파르타 프라 내부에서도 그렇게 뭐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좀 라피드 빈이죠. 라피드 빈 오스트리아 클럽인데, 오스트리아 리그가 사실 체코보다는 좀 비슷하거나 좀 낫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오늘 경기를 치르는 팀 대 팀으로 보면은 라피드 빈이 굉장히 좀 약간의 좀 행운하고 경기력에서 좀 안정적인 면만 뒷받침돼 준다면 스파르타 프라를 충분히 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저를 포함한 대부분 이제 제 주변에 있는 그 전문 분석하시는 외국 분들, 이제 체코나 오스트리아에 있는 사람들, 현지인들 생각이 거의 대부분 동일합니다. 그래서 라피드 빈이 거의 뭐 비슷하거나 조금 정배를 받았을 텐데, 제가 보기에 개인적으로는 그 스파르타 프라는 굉장히 좀 네임밸류만 믿고 가기에는 최근 전력 변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심하시라 하는 게 이번 라피드 빈하고 스파르타 프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뭐 이거는 픽이라기보다는 그냥 스파르타 프라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경기가 3시 45분 경기입니다. 3시 45분에 있는, 이것도 이제 프로토 챔피언스 라운드 경기고요. 셀틱하고 미트윌란의 경기입니다. 셀틱은 뭐 이미 잘 아실 거고, 미트윌란은 덴마크 클럽인데요. 이거 이제 좀 설명을 좀 하려고 좀 같이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들 중에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경기 중에 하나고, 실제로 지금 오늘 대세 경기 중에 하나로 지금 아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세이긴 하지만 충분히 갈만한 어떤 이점들이 많은 경기이기 때문에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합니다. 그래서 셀틱 같은 경우에는 잘 알려져 있죠. 이미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 레인저스랑 같이 유명한 팀들이고, 이 레인저스랑 항상 이제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에 같이 진출을 하고 있는 스코틀랜드의 강팀이죠. 그래서 아직 리그는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프리시즌만 치렀고, 그 프리시즌 공식 경기들 중에서 공식 경기가 4경기가 있었는데 2승 1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1무 1패가 아마 프레스턴 노스 엔드라고 해서 잉글랜드 2부 리그에 있는 클럽을 상대로 패한 경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잉글랜드 2부를 상대로도 뭐 물론 친선 경기였긴 하지만 2부 리그를 상대로 패했다는 거는 사실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앞두고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사실 친선 경기 자체가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죠. 왜냐면은 선수들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그렇고 감독이나 뭐 이런 분들 그 감독의 시선에서도 어떤 경기 결과보다는 경기 내용을 좀 평가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사실 뭐 2승 1무 1패라는 표현을 일단 결과적으로 나왔으니까 이런 결과를 적긴 했는데 사실 뭐 큰 의미는 두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등을 기록하긴 했는데 사실 셀틱 같은 경우는 2등을 목표로 하는 팀이 아니고 원래 맨날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이기 때문에 좀 그 2등이라는 성적이 좀 실망스러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유로 이제 감독을 경질을 하고 새로운 감독을 취임을 시켰는데 그 감독이 이제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 같은 경우는 그 호주를 아마 올림픽 팀이었나? 호주 올림픽 팀을 맡고 아마 대표팀 최초로 이제 호주 대표팀 최초로 이제 우승을 시키고 호주 아시안컵이었던 것 같아요. 올림픽이 아니라 아시안컵이었으니까 그 성인 대표팀을 맡아서 아시안컵 우승을 시켰는데 이 아시안컵 우승이 호주가 역사상 최초로 우승한 대회였죠. 그래서 이때 이제 좀 감독으로서의 능력을 좀 많이 평가를 받아서 굉장히 좀 성공 궤도를 이제 탔던 감독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셀틱으로 취임을 하게 됐고요. 이번 시즌 셀틱을 이끌게 됐는데 이제 빨리빨리 이제 진행을 했어요. 왜냐면 챔피언스리그 경기도 있고 그다음에 리그 경기도 이제 그 준비를 좀 해야 되니까 감독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감독이 오고 난 이후에 선수들 변화가 좀 중요하니까 선수들을 자기 입맛대로 좀 맞추기 위해서 감독 선임을 좀 빠르게 실시한 편이었고 실제로 이제 선수들도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나간 선수들이 작년 주장이었던 스콧 브라운이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엘리노 씨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요 두 친구가 사실상 뭐 이 두 친구 말고는 뭐 크게 뭐 팀에서 주축이라고 할 만한 선수들이 나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거의 뭐 이대로 거의 유지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3명이 결정을 합니다. 3명이 결정을 하는데 이제 줄리안, 그 다음에 아이에르, 그 다음에 제임스 포레스트 이렇게 3명이 결정을 하는데 이 두 선수는 결정이 확정이에요. 이 위에 있는 두 선수는 결정이 확정이고 요 제임스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자가격리를 했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를 하고 이제 복귀를 했는데 아무래도 자가격리 했으니까 그 체력적이나 경기 감각적인 문제가 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아직은 출전 불확실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출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보니까 아마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얘도 일단은 출전을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아직 불확실하다고 하니까 일단은 적긴 했습니다. 그래서 얘까지 해서 이제 3명, 그 다음에 팀을 나간 요 위에 두 친구 2명까지 해서 5명 정도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선수는 사실 감독이 바뀌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팀을 나갈 거라고 이미 지난 시즌부터 얘기가 돼 있었던 선수들이었고 해서 뭐 팀을 나가기는 했지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두 친구 같은 경우에도 줄리안이라는 친구는 작년에 뭐 사실 주전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결정하는 선수는 이 아이를 한 놈이라고 하기엔 좀 비하가 되나요? 그러면 한 친구가 사실상 그 좀 눈에 띌 만한 결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제임스 포레스트는 모르겠어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어차피 작년에도 그렇게 많이 경기를 뛴 게 아니기 때문에 나오든 안 나오든 뭐 크게 뭐 팀에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셀틱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잘 알려지지 않은 팀이죠. 미트윌란인데요. 미트윌란은 이제 덴마크 리그 소속입니다. 덴마크 리그 소속이고 덴마크는 보통 코펜하겐이 좀 우세를 보통 역사적으로 좀 항상 우승을 차지하던 팀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트윌란이랑 브론드비라는 클럽이 리그 우승을 가지고 좀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승점 1점 차이로 이제 미트윌란이 2등을 하고 브론드비가 우승을 하면서 좀 그 위치가 좀 바뀌었죠. 어쨌든 근데 2위를 하고 이제 챔피언스리그에 진출을 했는데요. 지난 주말이죠. 지난 주말에 이제 개막전을 치렀습니다. 그 스코틀랜드는 아직 리그가 시작을 안 했는데 덴마크는 이제 좀 일찍 리그가 시작을 하면서 개막전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 개막전 상대가 이제 홈에서 오덴세를 상대로 치렀습니다. 오덴세가 굉장히 부상 선수도 많았고 그 다음에 좀 그 미트윌란 홈에서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미트윌란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거의 대세였었어요. 그 경기에서. 근데 이제 미트윌란이 생각보다 경기를 좀 어렵게 끌어간 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기에서 이제 오덴세가 이제 마지막 그 후반 추가 시간에 득점을 해서 그 미트윌란이 1대2로 경기를 패했는데요.
이 경기는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가져갔습니다. 이 1대1에서 1대2로 가는 요 결승골 있잖아요. 90분에 후반 추가 시간에 넣은 결승골. 이 골이 아주 환상적인 득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하나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은 요 영상인데요. 자, 보시죠. 이제 이 보면서도 어이가 없는데 보셨나요 혹시? 이제 코너킥 상황이었어요. 코너킥 상황에서 오덴세가 이제 코너킥 준비를 하고 있는데 코너킥 준비를 하면서 이제 찼는데 오덴세 선수가 찬 코너킥이 그대로 이제 미트윌란 골문으로 들어간 요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좀 행운의 골이죠. 행운의 골인데 굉장히 좀 운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뭐 미트윌란이 좀 상대를 좀 과소평가했다. 약체이다 보니까 좀 과소평가했다는 좀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패배를 했고 홈에서 패배를 하면서 팀 분위기가 좀 좋지 못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트윌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승점 1점 차이로 2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 헨릭센이라는 감독이 새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개막 첫 경기가 바로 요 경기였어요. 오덴세와의 경기였는데 헨릭센 감독이 사실 뭐 이전에 호르센스라는 덴마크 클럽을 6년 동안 이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호르센스라는 팀이 그렇게 강팀이 아니고 호르센스를 맡고 있을 당시에도 뭐 이렇게 뭐 유럽 대항전이나 이런 데 진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경력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 개막 라운드를 패배를 했으니 아무래도 팀 분위기가 좀 좋지 못하겠죠. 그리고 이제 리그가 시작하기 전에도 요 헨릭센 감독에 대해서 좀 의심의 눈초리가 많았었는데 경기를 패하니까 더군다나 홈에서 경기를 패하게 되니까 좀 그렇죠. 아무래도 좀 분위기가 좀 더 좋지 않아졌겠죠. 그리고 이제 이적 시장에서 알렉산데르 숄츠라는 선수가 작년 주전 수비수였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이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뭐 수비적인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제 이적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오늘 경기 결정이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 선수가 좀 많죠. 그래서 메드센이 부상이고 그 다음에 온예카, 그 다음에 요 온예카를 비롯해서 마빌, 카바까지 해서 요 친구들이 지금 다 이적 예정 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온예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브렌트포트로 알고 있는데 잉글랜드로 이제 이적할 예정이고 나머지 세 선수는 아직 팀이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지금 다른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은 상태라서 지금 협상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오늘 경기는 다 결정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결정이 확실시 된 거죠.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이적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어차피 팀 전력에서 빼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대회에 참여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수들도 이미 부상이나 이런 거를 좀 몸을 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렇게 막 경기에서 큰 동기부여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보통 경기에 투입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5명 부상 선수까지 메드센까지 5명이 모두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시르라는 애가 있는데 이 친구는 어린 친구인데 이 친구는 뭐 지난 시즌 주전은 아니었어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얘가 코로나 걸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팀 내에서 한 명이 코로나가 걸리게 되면은 다른 선수들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다른 리그의 다른 팀들의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인 선수들을 보니까 그 선수 자체보다는 그 선수랑 같이 이제 먹고 뛰었던 다른 선수들이 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효과라고 부정적인 느낌이니까 효과라고 하기보다는 좀 안 좋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심시르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거. 근데 얘가 코로나에 걸린 것보다는 좀 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아질 거라는 거. 요런 우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 예정인 4명, 그 다음에 부상인 1명,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아주 종합병원이죠. 그래서 요 친구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의 선수들이 모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선수들이에요. 카바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아마 최다 득점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요 친구들의 결정은
굉장히 좀 타격이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제 스코틀랜드 셀틱이 유럽 대항전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원정을 떠나서 굉장히 힘든 경기를 치르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선이고요. 실제로 지금 셀틱이 배당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프로토도 아마 1.96배니까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기들은 굉장히 좀 셀틱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이기 때문에 셀틱 욕심을 내서 셀틱 마인을 가는 것보다는 그냥 안전하게 셀틱 승리를 해서, 셀틱 승리만 해도 지금 1.96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기를 가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셀틱 같은 경우에는 좀 오늘 있는 4경기 중에서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는 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같은 시간대고요. 3시 45분에 있는 스코틀랜드 리그컵 경기입니다. 이거는 프로토에는 없고 사설에만 있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코브 레인저스랑 인버네스 경기이고요. 코브 레인저스는 지금 스코틀랜드 3부에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조별리그 3경기에서 승점 0점, 한 경기도 이기지도 못하고 심지어 비기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경기 결과 상관없이 플레이오프 탈락이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이 어제 이제 오늘 경기하기 전에 컨퍼런스 할 때 인터뷰를 좀 보니까 리그 개막이 이제 7월 31일 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막에 맞춰서 그 이제 다시 컨디션을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 경기에서는 좀 로테이션을 돌리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감독의 말하고는 별도로 그 스트라찬, 그 다음에 메이슨, 그 다음에 요 맥긴슨 같은 선수들이 다 부상으로 오늘 결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맥긴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최다 득점자였습니다. 팀 내에서. 그래서 요 선수들이 결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마 요 선수들 이외에도 로테이션이 좀 예상되기 때문에 코브 레인저스가 아마 평소보다도 좀 더 전력이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는 인버네스입니다. 인버네스는 이제 스코틀랜드 2부 리그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별리그 2경기, 한 경기를 덜 치르고도 지금 승점 4점을 기록하고 있어서 그 다음 라운드 진출이 가능성이 좀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조별리그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조별리그 1위가 지금 승점 6점이에요. 2경기를 치르고 승점 6점이기 때문에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서 플레이오프 진출은 물론이고 아직 리그 조선주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 경기죠. 직전 리그컵 경기에서 그 승부차기에서 패배를 했어요. 패배를 했는데 이 경기는 사실 0대2로 끌려가다가 2대2로 비겼을 정도로 좀 어떤 마지막까지 좀 끈질긴 모습을 보여준 경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비록 비기고 나서 승부차기에서 패배를 하긴 했지만 경기 내용에서 0대2에서 2대2를 따라간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 오늘 인버네스의 팀 분위기를 좀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이제 웰시 외에는 특별히 결정 선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버네스가 아무래도 오늘 원정 경기를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이 좀 높은 편이에요. 배당이 왜 높냐면은 인버네스가 지금 2부 리그고 그 코브 레인저스가 지금 3부 리그잖아요. 그 리그 차이도 있는데 인버네스가 굉장히 배당이 높은 편이에요. 그 왜 높냐면은 코브 레인저스가 홈에서 인조잔디 구장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버네스는 이제 천연잔디 구장이고 코브 레인저스는 인조잔디 구장을 사용하고 있어서 인조잔디를 홈에서 쓰고 있는 팀들이 좀 어드밴티지가 좀 있어요. 왜냐면은 그 잔디 적응에도 그렇고 그런 게 있어서 인조잔디를 사용하는 팀들이 홈에서 좀 유리한 정황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그 차이가 이미 1단계가 나고 있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비록 리그컵 경기이지만 리그컵 경기가 뭐 그렇게 중요한 뭐 트로피라고 생각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동기부여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 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인버네스가 좀 유리한 결과를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전체적인 예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챔피언스 리그 3경기랑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리그컵까지 해서 이렇게 4경기를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아 보이는 거는 말씀드렸죠. 요 경기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요 경기는 다시 설명을 들어보시면은 제가 어떤 팀을 픽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 세계적인 대세가 어디인지를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 믿고, 그 다음에 스파르타 프라하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정도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프랭크 바로시까지 해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4경기를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좀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좀 이런 정보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좋아요, 구독까지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뭐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은 뭐 자연스럽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도움이 안 되면 굳이 뭐 제가 뭐 강요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하면은 좋죠. 하면은 왜냐면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좋은 면이 있긴 하겠죠. 그래서 뭐 그거는 뭐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알아서 결정하시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내 경기 오늘 정리를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제 챔피언스 리그랑 몇 경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다시 내일 경기를 준비해가지고 비슷한 시간에 업로드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라이브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라이브는 금요일 날 저녁 때, 저녁 한 9시나 10시쯤에 이제 방송을 좀 한번 해보는 걸로 이제 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간은 제가 좀 내일이나 모레 다시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금요일 날 한번 라이브를 처음으로 방송을 시작해 보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다시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